지금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하게 데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위가. 가장 강렬하게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됐던 건 네팔. 네팔이 어디냐면 인도랑 중국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높은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중국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네팔의 정부가 중국의 지원을 받는 중국 쪽에 원래는 인도랑 가까웠는데 중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정부가 왜냐하면 인도보단 중국이 좀 더 잘 살고 먼저 개발을 들어갔으니까 인도보다 그런 영향권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애들이 주도를 해서 시위를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 마누라가 죽었나? 시위대한테 뭐 화형을 당해서 죽었나 뭐 그러고 대통령은 헬기 타고 도망가고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고 지금 뭐 정치인들은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가 있다고 장관이며 뭐 이런 애들이 네팔 시위가 좀 비교적 극렬해서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그래서 중국 친화적인 정권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 시스템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도에서 뭐 조종을 했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정치 노름이니까 디테일한 상황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필리핀에서도 이번에 또 데모가 엄청 극렬하게 일어났나 봐요. 또 그 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그게 있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프랑스도 지금 난리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게 국가 부도가 지금 나기 일보 직전이야. 그동안에 빚이 너무 많이 져갖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주요한 거는 복지라고 해서 복지 혜택이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아주 짱짱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복지 제공하려면 돈이잖아 다. 국가 재정을 써야 되는 거니까. 복지를 줄구자고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나라가 빚이 너무 많아져갖고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서 국가 재정을 긴축 재정을 피자고 하면서 복지를 좀 줄구자고 했더니 이제 데모를 하는 거야. 거기는 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서 데모가 일어났거든. 근데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데모는 재미난 게 이민 때문에 그래. 이민을 반대하는 거야. 네덜란드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민자들 받지 마라. 이거거든. 독일에서도 작년엔가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시위가 있었는데 그 독일 시위는 이제 단초가 된 게 그 뭐 독일의 여자애인가가 이렇게 이민자한테 살해를 당했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 바람에 이제 꼭지가 돌아갔고 젊은 애들이 막 데모가 일어나서 이민자들 테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재미난 거는 내가 이제 세계 이렇게 데모를 이렇게 보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시위를 하면 데모를 하면 약탈 방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가게 상점들을 약탈을 하고 이 말은 시위가 그냥 시위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서구 사회를 그동안 바라볼 때 굉장히 문명적이고 이렇게 괜찮은 사회 그래서 성숙된 사회로 바라봤잖아요. 근데 막상 시위가 일어나면 그렇지 않은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늘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약탈 방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에서 시위가 일어나는데 약탈과 방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건 좀 얘기가 다르고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서방사회, 서구사회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그런 데서 좀 무너진다. 나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걔네들 그렇게 수준 높은 애들이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굉장히 매너 따지고 뭐 이렇게 에티켓 따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무식한 것처럼 우리들을 표현을 해왔단 말이야 그동안에.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남자들이 아랍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장적인 게 우리나라 애들이라고까지 이런 농담까지 있었던 거였는데 그럼 얘네들은 왜 그런 걸 못할까? 법으로 그렇게 했다간 그 사회에서 매장이 돼. 법이 촘촘해서
함부로 그 사회에서 그렇게 잘못 행동을 했다간 완전히 거지가 되거나 쇠고랑 차거나 쪽박을 차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법에 의해 갖고 법이 촘촘하니까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이게 촘촘하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행동들을 못하다가 시위가 벌어지고 안전 치안에 문제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니까 거기서는 이제 약탈도 하고 방화도 저지르고 뭐 오만 짓거리들을 다 하는, 원래 지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망들이 다 분출되는, 그리고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그동안에는 못해왔던 것들을 저지른다라는 게 내가 보는 관점, 시위에서 내가 느껴지는 관점이고, 무식하구나 쟤들도. 근데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고 특이했던 게 60년대는 내가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난 60년대 후반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일어났던 데모에서는 그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행동들은 있었지만 시위대가 약탈 방화를 하는 이런 경우는 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행태들이야. 정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데모를 하는데 그냥 일반 시민들의 어떤 재산에 피해를 주고 약탈 방화를 저지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한 적이 없는 그런 행태의 시위들이고, 그래서 서양 애들의 시위를 보면서 과연 쟤네들은 시위의 목적에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사회의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들이랑은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우리나라도 80년대 데모, 90년대까지도 그래, 90년대 초반까지도 대학생 애들 데모하고 그러면 남녀 혼숙으로 있으니까, 왜냐면 거기에 이제 갇혀갖고서는 그 안에서 농성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데모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서 집단 강간도 사실 있었어. 이제 저급한 용어로 얘기하면 돌림방이라고 해서 여자애들 막 돌려서 막 이렇게 잠자리 갖고,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이 그렇게 하면 그걸 거부했다가는 거기서 제외가 되고, 그걸 또 고소고발하게 될 경우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엔 그게 무식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대부분이 다 그런 것에 동조를 하고 그랬었거든. 그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얼마나 무식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응? 그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자기네들은 마치 젊었을 때부터 청렴결백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 목숨 바쳐갖고 정말 투쟁의 역사를 쌓아온 것처럼 이빨 까는 걸 볼 때마다 참 저런 것들도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이미 그렇게 뇌리에 박혀서 이렇게 그려진 지도가 있는데 이게 자기네 나라 지도인 거야. 그리고 이 지도 밖의 것들은 다 적이고 악이고 뭐 그렇게 논리를 풀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해. 과연 그럴까?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살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하지.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데모가 벌어지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서구 사회는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구 사회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복지 정책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짝 그 사회주의적인 사상, 좌편향적인 사상들을 갖고 와갖고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본주의에는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 없어. 근데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적인 정책이 아니거든. 이제 사회주의적인 사상에서 이렇게 편입해 갖고 들어오는 제도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살짝 좌편향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어, 그동안에.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막히는 거지. 왜냐면
국가 재정이 감당을 못하는 거니까. 나라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갖고 계속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세금이 잘 거치면 그러면 국가 재정이 튼튼하니까 그런 복지에 돈을 써도 뭐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라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경제가 안 좋으면 자꾸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빚을 지길 수밖에 없고 빚을 자꾸 지게 되면 복지로 나가는 그 재원이 결국에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거기다가 옛날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설계를 했을 때는 사람의 수명이 지금처럼 100세 시대가 아니었어. 5, 60 정도 살면 많이 살아야 70, 서구 사회가 그 정도였으니까 노인이 되면 죽는다였으니까 복지가 돌아가시면 끝이 나는 거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죽어 늙었는데도 그 혜택은 계속 받아야 돼.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야. 돈을 낸 것만큼 돈을 쓰면 그래도 얼추 비슷하니까 괜찮은데 돈을 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돈을 충당할 길이 없는 거야. 계속 경제가 화랑이 돼갖고 계속 경제가 발전해 가면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데 경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나? 시장도 지금 포화 상태인데 더군다나 새로운 자꾸 시장에 이렇게 편입돼 들어오는 국가들도 예를 들어서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이렇게 후발주자였던 애들이 점점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양성을 해갖고 경쟁자가 돼버리니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멘텀이 만들어져서 경제 발전이 이렇게 우쌰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나 이권 같은 것들로 계속 잘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지금 국가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거리면서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 이 실제로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다고 복지를 줄구자니 복지 줄구자 그랬더니 저렇게 난리를 치고 데모를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 어디 한 군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여기저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이유가 분명히 있다. 첫 번째는 독재. 독재를 하는 데는 차츰 못 견디고 무너져 내릴 거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사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 체제가 지금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는 얘기거든.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굶어 죽어가고 이게 언제 터져도 터진다. 지금 이민 정책이 그런 거거든. 평등, 인권, 자유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애들이 입 바른 소리 해가면서 잘난 척 해가면서 떠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공격 대상이 주로 어떤 데였냐면 공산권 국가, 독재 국가 이런 데에다가 이제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데를 갖다 무너뜨렸어. 어쨌건 간에 무너뜨렸단 말이야. 근데 무너뜨리고 나서 걔네들이 사라지면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은 선진국이니까 물건을 갖다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넓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다시 독재 국가가 들어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고르바초프 이후에 옐친이 들어와갖고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해갖고서는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푸틴이 들어와서 독재를 펼쳐. 중국 같은 경우도 등소평 이후에 강택민이 이러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온화한 정책을 펴가면서 이렇게 그 자본시장 경제 체제로 이렇게 편입돼 들어오는 것 같더니만 어느 날 시진핑이 나타나갖고 공산당이 더 강화되고 이런, 그래서 패권으로 흘러가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 그런 데가 따지고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 의외로.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독재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 프랑스가 왜 저렇게
노동자 계급하고 딱 갈려서 갖고서는 저렇게 데모가 심하게 일어나냐면 그거에 퀘스천 마크가 생겨서 좀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그 교육제도가 엘리트 교육제도가 있어. 대학이 딱 거기는 분리가 돼갖고 그 엘리트 코스를 받는 데가 있는데 얘네들한테서 그 대학을 나온 애들은 대부분 국가 정부에나 뭐 아니면 정치로 가거나 아니면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하이 레벨로 편입돼 들어가서 부가 세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서 거기 올라가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 같은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지. 짜증이 슬슬 올라오고 중산층이 두터우면 좋은데 중산층이 두텁지가 않은 거야. 얄팍한 거지. 해법이 없는 거야. 지금 기존에 서양 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 방법론 이런 거 갖고는 해법이 전혀 없어. 왜냐하면 뭐 부자들을 갖다가 돈을 더 걷어서 세금을 더 걷어서 기업들의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정책을 계속 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버티지만 경기가 안 좋으면 무너지니까.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라고 해갖고 유럽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 EU라고 부르는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해버렸어. 영국이 탈퇴를 한 이유는 저거야. 이민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도 힘든데 이민자들이 자꾸 영국에 들어오니까 영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영국 사람들의 삶이 황폐화되니까 그걸 막겠다라고 브렉시트를 한 건데 그러는 바람에 영국이 유럽에서 왕따가 돼버리니까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야. 오히려. 그래서 지금 영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그러거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이 없는 거야. 경제를 다시 좀 더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들어가는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해법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야. 아프리카가 식민지였잖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의 선진국들의 식민지였잖아. 식민지였는데 독립시켜준다고 다 뿔뿔이 독립시켜줘 놓고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얘네들한테 들어가서 광물 자원이라든지 보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농작물 같은 거, 카카오나 뭐 이렇게 이런 농작물 같은 걸 차관을 빌려줘 갖고서는 돈도 빌려주고 기업이 들어가갖고 그 작물들을 갖다 싸게 사갖고 자기네들은 어마무지한 이윤을 만들어 갖고 이래버리니까 아프리카는 어차피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냥 노예적인 생활에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거야.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근데 아프리카가 이렇게 제대로 인프라를 깔고 개발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성장시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선진국이라고 했던 제국주의의 문을 열었던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할 일이 없을까? 거기 가서. 그잖아? 어차피 아프리카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뭐가 기술이며 뭐뭐 자원이며 없으니까 아프리카를 갖다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발전시키는데 이렇게 지원을 왜냐면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100년 동안 이 나라들 아프리카를 갖다가 진짜 뜯어먹은 자기네들이 죄가 있잖아. 그잖아.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냐고. 그러면 그 업보를 자기네들이 풀어내려면 왜냐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자기네들이 잘 산다? 그게 왜 가능하냐는 거거든. 그러니까 먼저 길을 걸어가서 자유와 인간의 인권과 평등과 이런 것들을 주창했던 만큼 입바른 소리를 했던 만큼 자기네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짜로 해주라는 건 나는 아니야.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 지금 아프리카 지원을 하잖아요. 공짜로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아프리카가 자생력을 잃어버렸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 공짜로 자꾸 뭘 주려고 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서 차근차근 아프리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면 이민 정책도 필요가 없잖아.
이민자들을 받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거기를 잘 살게 해줌으로 인해서 나와 있었던 많은 그 애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아프리카랑 유럽이랑 어차피 거의 붙어 있으니까 한 끈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 그래서 아프리카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활동들을 한다면 시장도 확대가 되고 그잖아. 자기네들이 선진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새로운 시장을 갖다가 개발하지 못하고 자꾸 치열하게 경쟁만 하니 그러느니 차라리 아프리카를 차근차근 발전시켜 가면서 시장을 확대해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간다고 봤을 때 세상을 더 좋은 살기 좋은 나라로 이 지구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고 그잖아. 경쟁을 덜 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란 말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든 이유가 이 좁아 터진 땅덩어리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그러는 게 경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서로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판때기로 보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큰 눈으로 이 역사도 다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통가리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럼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고 더 확장되고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꺼냈던 거지.